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얼굴에 흉이 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흉측하다며 손가락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천연두 자국으로 얼굴이 뒤덮인 젊은 과부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피했지만 그 손끝에는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신비한 능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서 명의로 그리고 왕실의 귀인이 되기까지 세상이 외면했지만 하늘이 선택한 여인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결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옥분이라는 25살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어릴 적 마마를 심하게 앓은 탓에 얼굴 가득 곰보 자국이 파여 있었지요. 특히 왼쪽 눈 밑에서 턱까지 이어진 자국은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핥힌 듯 깊었습니다. 저것 봐라, 귀신도 놀랄 얼굴이구먼. 운수 사나운 상이야. 저런 걸 마주치면 재수가 없어. 마을 사람들은 옥분을 보면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분의 남편은 혼인한 지 석 달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옥분의 흉한 관상이 남편을 죽였다며 그녀를 쫓아냈지요. 내 얼굴을 보고 우리 아들이 기가 질려 죽은 것이다. 썩 꺼지거라. 시어머니의 매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옥분은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거기도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한 오빠댁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는데 올케가 눈치를 주기 일쑤였지요. 아씨, 장날인데 집에만 계실 겁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 흉한 과부 보러 온다고 수군댑니다. 올케의 날카로운 말에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말라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옥분은 뒷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캤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지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이 전부였지만 옥분의 손에는 신기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약초를 만지면 그것이 어디에 좋은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쑥은 속이 따뜻하구나. 냉증 있는 분께 좋겠어. 옥분은 혼잣말을 하며 약초 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해질 무렵 옥분이 산길을 내려오는데 낯선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 살려주시오. 풀숲을 헤치니 피투성이가 된 중년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보아 양반인 듯 했지만 한쪽 다리에 화살이 박혀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시오. 제발. 옥분은 주저없이 다가갔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양반을 함부로 만졌다가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했겠지만 옥분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화살을 빼겠습니다. 옥분은 약초 바구니에서 마취 효과가 있는 풀을 꺼내 남자에게 씹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화살을 뽑아낸 뒤 지혈 효과가 있는 쑥잎을 으깨어 상처에 발랐지요.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옥분의 손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틀만 푹 쉬시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남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옥분의 얼굴이 드러나자 남자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쉬십시오. 옥분은 자신의 누더기 적삼을 찢어 남자를 덮어주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옥분의 오두막 앞에 낯선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하인들, 그리고 옥분이 구했던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안동 김씨 집안의 종손 김판서였습니다. 은인을 찾아왔습니다. 김판서가 가마에서 내려
옥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웅성거렸지요. 저 곰보 과부가 판서 나리를 살렸다고? 세상에 믿기지 않는구만. 김판서는 비단 보따리를 내밀었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찌 대가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온갖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습니다. 옥분이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정식으로 의술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김판서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겠습니다. 김판서 댁에 도착하자 침침한 방 안에 노부인이 누워 계셨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했지요. 옥분은 노부인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순간 옥분의 손끝으로 차갑고 막힌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기혈이 막혀 계십니다. 따뜻한 기운으로 풀어드려야 합니다. 옥분은 뒷산으로 달려가 당귀, 청궁, 홍화를 모았습니다. 밤새 정성껏 달인 약을 노부인께 드렸지요. 사흘이 지나자 노부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고맙다. 노부인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판서가 옥분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은인,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노부인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야, 내 손에는 하늘이 준 재주가 있구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곰보 과부가 중풍 환자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진 것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옥분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기침이 너무 심한데 좀 봐주십시오. 제 아이가 배앓이를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옥분은 찾아오는 모든 일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양반이든 상놈이든 가리지 않았지요. 옥분의 명성이 높아지자 마을의 기존 의원 정훈장이 눈에 불을 켰습니다. 정훈장은 대대로 의원 집안이라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도 않은 곰보과부가 자신보다 더 인기를 끄니 자존심이 상했지요. 겨우 약초나 캐던 과부년이 감히 의원 행세를 해? 이건 사기야. 정훈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옥분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저 여자는 무당도 아니고 의원도 아닙니다. 자칫 잘못 먹었다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훈장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고친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부자 최진사의 외아들이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정훈장이 먼저 치료를 시도했지만 아이의 열은 더욱 올라갔지요. 옥분을 불러주시오. 최진사 부인이 하인을 보내 옥분을 데려왔습니다. 옥분이 아이의 손목을 짚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독한 것이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 있었지요. 이 아이는 약초를 잘못 먹었습니다. 누가 무슨 약을 썼습니까? 정훈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쓴 약은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이요. 하지만 옥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 입에서 부자의 매운 냄새가 납니다. 부자는 열을 다스리는 약초지만 양이 과하면 독이 됩니다. 최진사가 정훈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정훈장,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일 셈이었느냐? 옥분은 재빨리 해독 효과가 있는 감초와 녹두를 달여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아이가 검은 것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열이 스르륵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아가야. 최진사 부인이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최진사는 옥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 우리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정훈장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훈장은 관아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저 여자는 무당도 아니고 의녀도 아닙니다. 그저 약초나 캐던 과부가 의원 행세를 하며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관아에서는 옥분을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의술을 배운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럼 의녀 자격증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은 불법이다. 당장 의원 행세를 그만두어라. 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부는 더 이상 사람들을 치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몰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옥부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몰래 약초를 다려주고 침을 놓아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밤 대궐에서 급한 정갈이 왔습니다. 셋째 왕자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어이들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판서가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제가 아는 여인이 있습니다. 비록 무학이지만 손끝에 신통력이 있사옵니다. 그 여인을 당장 데려오라. 한밤중에 옥부는 대궐로 끌려갔습니다. 화려한 처소에 어린 왕자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곰보 과부가 뭘 안다고. 하지만 임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어서 진찰해 보아라.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왕자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순간 옥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왕자의 몸속에서 벌레가 꿈틀거리는 기운이 느껴진 것이지요. 전하, 이 아이 뱃속에 벌레가 있습니다. 뭐라고? 어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황당무계하구나. 하지만 옥부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왕자님의 음식에 벌레알을 넣은 것입니다.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왕자님의 침에서 썩은 고기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손톱 밑이 검게 변했습니다. 어이들도 왕자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손톱 밑이 까맣게 변해 있었지요. 옥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당장 독을 빼내야 합니다. 제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옥부는 밤새 궁궐 뒤뜰의 약초밭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까치수염이라 불리는 특별한 풀을 찾아냈지요. 옥부는 까치수염을 아주 소량만 다렸습니다. 그리고 꿀과 배즙을 섞어 독성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녘 옥분이 왕자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왕자가 검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그 속에는 손톱만 한 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으악!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왕자는 독을 토해낸 후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임금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이 내 아들을 살렸구나. 임금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여인을 대궐의 약방 제조로 삼는다. 옥부는 대궐 약방의 제조가 되었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이 그녀를 약손마마라 부르며 존경했지요. 하지만 수십 년간 약방을 관리해온 어의 홍대인은 옥분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식한 과부년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어느 날 중전마마께서 입덧이 심해 고생하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홍대인이 온갖 약을 올렸지만 중전마마는 음식을 입에도 대지 못하셨습니다. 제조, 내가 한번 중전마마를 살펴보아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옥분이 중전마마의 손목을 짚자 차갑고 막힌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마, 입이 쓰시고 속이 메스꺼우십니까? 그렇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소. 마마께서는 원래 냉한 체질이십니다. 따뜻한 기운을 보충해 드려야 합니다. 홍대인이 비웃었습니다. 무식한 것이 감히.
임신부에게는 서늘한 약재를 써야 태기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석이요. 하지만 옥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의 날이 모든 임신부가 같지 않습니다. 마마처럼 냉한 분께는 따뜻한 약을 써야 합니다. 중전마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조의 말을 들어보고 싶소. 옥부는 생강과 대추 그리고 귤 껍질을 다려 중전마마께 올렸습니다. 며칠 후 중전마마는 밥을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조 고맙소. 그대 덕분에 내가 살았소. 임금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홍대인의 시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대비마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극심한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시다가 의식을 잃으신 것이지요. 홍대인이 진맥을 하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독입니다. 대비마마께서 드신 약에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홍대인이 옥분을 가리켰습니다. 전하, 어제 대비마마께 약을 올린 사람은 옥분 제조입니다. 옥분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홍대인이 약재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 검은 뿌리가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부자입니다. 독성이 강한 약재를 대비마마의 약에 몰래 넣었구나.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부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옥분의 약상자에서 부자가 발견된 것이지요. 옥분을 의금부에 가두어라. 옥분은 차가운 옥사에 갇혔습니다.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비마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중전마마가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옥분 제조는 결백합니다. 제발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중전마마는 몰래 김판서를 불렀습니다. 판서, 옥분을 도와주십시오. 김판서는 궁녀들을 하나하나 신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어린 궁녀가 떨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홍대인 어른이 약방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손에 작은 주머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김판서는 즉시 홍대인의 처소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지요. 안에는 부자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놈, 내가 옥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로구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옥분은 옥사에서 풀려났습니다. 임금이 직접 옥분에게 사죄했습니다. 제조 미안하오. 짐이 경을 의심했소.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저는 다만 억울함이 풀려 기쁠 뿐입니다. 홍대인은 파직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정훈장도 공모죄로 함께 처벌받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비마마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옥분이 다시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비마마의 손목을 짚어보니 맥이 실날 같았습니다. 도끼가 오장육부를 해친 것이지요. 독을 빼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비마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강한 해독약을 쓸 수 없습니다. 옥분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옥분아,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있단다. 옥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맞아. 감초. 옥분은 감초에 인삼과 꿀을 더해 대비마마의 기운을 북돋우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3차례 정성껏 약을 올렸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대비마마가 눈을 뜨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대비마마,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궁녀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이 달려왔습니다. 대비마마, 주상, 내가 살아났구나. 대비마마가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옥분이냐? 네, 대비마마.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데비마마가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임금이 큰 상을 내렸습니다. 옥분 제조, 그대의 공이 크도다. 오늘부터 정의품 수건의 품계를 내린다. 과부에서 왕실의 귀인이 된 것이지요. 옥분의 명성은 이제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공보과부가 아닌 황금손의 명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옥분의 오빠와 올케가 대궐을 찾아왔습니다. 옛날 옥분을 구박하던 그 올케였지요. 수건 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올케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분은 올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무 말씀 마십시오. 다 지난 일입니다. 형님, 저는 원망 같은 것 품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옥분은 50대가 되었습니다. 공보 자국은 더욱 깊어졌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자비로운 마음만 보았지요. 옥분은 궁궐 밖 백성들을 위한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지요. 약손마마께서 오신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어 사람들이 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마, 저 같은 사람도 살 수 있을까요?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분은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야, 내 얼굴이 어떻든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란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내 진짜 모습을 못 보는 것뿐이야. 나를 봐라. 나도 젊은 시절 공보과부라 불리며 손가락질 받았단다. 옥분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손으로 사람을 살렸고 그것이 나를 진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 너도 그럴 수 있단다. 여인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공보 자국 투성이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마. 저도 마마처럼 살겠습니다. 여인은 그날 이후 옥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약초를 배우고 사람을 돌보는 법을 익혔지요. 옥분은 60대가 되자 궁궐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수건마마, 돌아오셨습니다. 옥분은 고향에 작은 집을 짓고 뒷산에 약초밭을 일구었습니다. 어느 봄날 옥분은 약초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얼굴에는 왜 구멍이 많아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말이야, 하늘이 나한테 준 별자리란다. 별자리요? 그래. 이 구멍 하나하나가 내가 살린 사람들의 별이야. 밤하늘의 별처럼 많지?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옥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와, 정말 많아요. 할머니 얼굴은 밤하늘 같아요. 옥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지? 할머니 얼굴은 아름다운 거란다. 주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옥분은 70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옥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옥분을 애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며 울었지요. 옥분의 무덤 앞에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황금손의 명예, 약손마마 김옥분지며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얼굴의 아름다움은 시들지만 마음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옥분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봄이 되면 옥분의 무덤 주변에 약초들이 만발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 옥분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입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결 야담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